착수금은 저희 사무실 기준입니다. 다른 사무실과 비교를 해보셔도 좋은데 일단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금액은 기본으로 500만 원, 그리고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500만 원 안에는 이제 이혼과 관련된 모든 증대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과거 양육비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소송 중간에 쟁점이 추가되거나 청구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이혼 소송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혼 소송의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법적 성질이 위임 계약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착수금, 성과보수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변호사 비용에 대한 견적을 낼 때 사실 사건이 너무 다양하고 쟁점도 많기 때문에 사건마다, 그래서 상담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견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 사무실에 무작정 전화하셔서 이혼소송 비용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사람의 상태, 재산 상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을 말씀을 드리기가 참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선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조금 높아지고 낮아지는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 착수금입니다. 착수금은 저희 사무실 기준입니다. 다른 사무실과 비교를 해보셔도 좋은데, 일단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금액은 기본으로 500만 원, 그리고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500만 원 안에는 이제 이혼과 관련된 모든 쟁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과거 양육비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소송 중간에 쟁점이 추가되거나 청구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간혹 쟁점이 추가됐다, 청구 금액이 늘어났다 해서 추가 비용을 받는 분들이 변호사 사무실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사건의 난이도, 속가, 그리고 의뢰인의 재산 상태, 사건의 결과로 의뢰인들이 얻는 경제적 이득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500만 원에서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시죠.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데 부부 공동자산이 많이 없어서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 또 이제 간혹 재산이 많지 않은 20대 어린 나이에 이제 혼인을 하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나중에 바람 피고 생활비도 주지 않고 이렇게 아이를 어렵게 키우고 있는 여성분, 경제력이 많지 않은 사연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좀 낮춥니다. 또 한 가지는 쟁점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오셔서 이혼만 해주세요. 위자료, 재산분할 다 필요 없고 자녀도 없어요. 이혼만 해주세요. 상대방이 이혼에 이제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액을 더 낮춰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 물론 500만 원보다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분할할 재산이 너무 많아서 쟁점이 많고, 제가 연구해야 될 거, 판례 찾아야 될 거, 서면 써야 될 거, 재판을 횟수 이런 것들이 많은 사건, 그런 경우는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착수금이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는 가끔 오셔서 상식적이지 않은, 법률에 맞지 않는, 판례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의뢰인들과 저희가 이제 계약 관계를 맺으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 같이 이제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의 사건을 맡으면 저희 변호사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되도록 저희가 거절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하는데, 간혹 이런 분들 중에 변호사님과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하기 싫다.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금액을 조금 올려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고 물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쟁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합리적이지 않고 너무 억지 쓰는 주장을 하면 다른 쟁점들도 다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좀 올리고 다만 소송 중간에 제가 계속 설득을 합니다. 법률 테두리, 판례 테두리 안에서 주장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의뢰인과 라포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저를 믿고 이제 따라주고 이렇게 이제 설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선임료를 좀 높게 받고 시작을 한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성과 보수가 있으면 사건이 끝나면 이제 변호사에게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보통 저희가 받는 기준은 4에서 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를 받아야 될 사람의 경우는 법원에서 인용된 금액, 법원에서 예를 들면 뭐 1억 원을 지급해라 라고 했으면 1억에 4%, 5%를 저에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줘야 되는 사람의 경우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서 감액시켜준 금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2억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어를 잘 해서 5천만 원만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1억 5천은 저희가 이제 승소한 거니까 1억 5천에 4에서 5%를 지급한다. 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전에 말했듯이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분들 그리고 20대에 아이 낳아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간혹 성과보수를 낮춰드리거나 없애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쟁점입니다.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건이 끝나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근데 뭐 민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근데 가사 경우는 최근에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끝나는 결론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조정이나 화해 공고 결정으로 끝나면 이제 이건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의 경우는 과거 1, 2년 전만 해도 판사님들이 사건의 승패를 조금 이제 계산을 해서 원고 3분의 1, 피고 3분의 2 또는 피고가 전부 부담해라 라는 식으로 소송 비용을 이제 일부 보전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최근에는 각자 부담하는 추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대부분 요즘 이혼소송은 각자 부담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서 또 다투니까 판사님들이 그냥 각자 부담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자 부담으로 나와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특히 이제 일반 서민들 자산 가치가 한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으로 저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착수금이 400에서 600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보수도 4에서 5%가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혹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가셨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터무니없게 낮거나 간혹 200만 주시면 된다, 뭐 300만 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제시한 금액보다 좀 많이 높다라고 하시면 그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보수가 높은 사무실이니까 그 점을 고려하고 선임 계약을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혼 사건 외에 가압류, 가처분, 사전처분 이런 사건들은 이제 별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따로 책정될 수도 있다. 물론 저희 사무실은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매우 낮은 금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긴 합니다. 유의할 점 두 번째는 변호사 비용을 문의하실 때는 가서 상담을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설명하신 다음에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금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 변호사님과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면 오히려 더 낮게 책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